경기를 여는 사람들 상임운영위원입니다. 박석군님, 두 가지 주제 짧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표순위 미선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짧게 하실 거고요. 또 하나는 사드 배치에 관련된 문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석훈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참혹하게 희생된 고 신효순, 신미선 양의 14주기 추모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당시 신효순, 신미선 두 소녀는 중학교 2학년 어여쁜 여학생들이었습니다. 두 소녀는 그날 생일을 맞은 친구의 생일잔치에 가던 길이었고요. 그런데 그 두 소녀를 무건리 미군 전차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덕돌이 전차 기지로 가던 50톤가량의 브래들리 장갑 차량에 의해서 깔려 숨졌습니다. 효순이의 꿈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선이의 꿈은 예쁜 인형가게를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소녀의 꿈은 그렇게 수십 톤에 달하는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더 분노한 것은 그해 11월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린 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검찰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군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한미 소파에는 형사 재판권에 대해서 한국이 미군에게 요청하면 미국은 그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의적으로 고려한 결과 미군에 대한 재판은 우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11월 동두천에 있는 캠프 KC에서 열린 재판에서 두 미군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장갑차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운전병과 관제병 두 사람이 타게 되어 있는데 장갑차의 특성상 두 사람은 육성으로는 서로 소통할 수 없고 헬멧을 통해서만 통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병인 마크 워커는 사각지대에 있어서 아이들을 보지 못했고 운전병 페르난도 니노는 아이들을 보았고 그래서 운전병에게 통신을 했지만 통신 장비가 고장나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두 미군은 무죄 판결을 받고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이에 분노한 한국민들은 효순이를 살려내라, 미선이를 살려내라, 진상을 규명해라, 살인미군 처벌하라, 소파를 개정해라, 미국 대통령은 한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고 외치면서 이 광화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야 그해 2002년 12월 14일 이곳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촛불이 하늘까지 울려 펴졌습니다. 그 함성이. 그러나 그런 촛불의 힘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그냥 묻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그냥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제가 일하는 형통사를 비롯한 민변 쪽에서 이 사건 다시 확인하자고 해서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의정부 검찰청에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고 2년 동안 행정소송을 거쳐서 2005년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았습니다. 수사기록 검토 결과 우리는 중요한 정말 너무너무 중대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운전병 마크워커는 두 소녀를 볼 수 있었고 통신장애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다시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법상에는 일사부재리, 한번 재판이 끝난 피의자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미국 본국의 재판 기록 일체 전부, 왜냐하면 한국에서 받은 재판 기록이나 수사 기록은 빠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장 검증,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건 아예 들어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 기록과 수소 기록 전체를 빠뜨리지 말고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사건이 지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포기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월호의 아이들이 무참히 죽음을 당한 이 일이 만약에 진상이 규명되지 않아 10년, 20년 흐르면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이고 이미 효순이와 미선이는 개인의 딸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딸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이 뜻을 모아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사고 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추모비를 세워주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손으로 추모비를 세우는 일 정도는 우리가 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나서자.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 2012년 10주기를 맞았을 때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운 김석영, 김운성 작가의 손으로 두 소녀를 상징하는 추모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두 소녀로 시작된 촛불을 상징하고 그 촛불이 꽃잎이 되어 날아가는 형상을 한 예쁜 조형물을 만들었고 지금 그 조형물은 저쪽에 세종대왕상 앞에 오늘 저희가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 추모 조형물을 사고 현장에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현장에는 미군들이 세운 추모비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우리 국민들의 성금으로 이 추모비를 만들고 추모 행사 때마다 이것을 이어 나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다시 광화문으로 지금 4년째 이 추모비를 제자리를 놓지 못하고 이렇게 지고 나르고 있습니다. 추모 부지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부지를 마련하는데 미군 당국과 그리고 우리 행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100평대는 땅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너무 무능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14주기를 맞아 저희들이 아이들의 꿈을 표현한 이 추모 조형물을 현장에 놓아주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기 위한 마음들을 모아보자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마치시면 건너가셔서 그 마음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미선이와 효순이의 죽음이 본질적으로 보면 한미관계가 여전히 불평등하고 14년이 지났어도 어느 같으나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여전히
정말 너무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 단적인 사례가 바로 사드 배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드라고 하는 무기 체계는 전혀 한국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드가 필요한 이유는 오로지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과 겨루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땅에 갖다 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드가 이 땅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드가 배치되는, 특히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는 그 땅의 주민들은 다시 대출이 주민들처럼 또 쫓겨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가 들어오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것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입니다. 왜? 특히 사드 레이더로 중국을 샅샅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죠. 미국은 사드를 배치해서 동북아의 MD를 구축하려 합니다. MD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 그리고 중동의 세계의 MD를 연결해서 미국이 전 세계의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정말 너무나 무서운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이것을 우리 돈으로 우리 땅을 내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갖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4년 전 효순이와 미선이를 죽게 했던 미국의 본질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때는 미선이와 효순이 뿐이었지만 이제는 온 국민을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는 동북아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결, 아니죠.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거기에 종속되는 한국, 여기에 맞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이런 대결 구도가 구조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화, 우리의 안전, 우리의 생명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인가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미선이 효순이 14주기는 바로 이와 같은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패권적 의도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맞았습니다. 효순이, 미선이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정말 효순이, 미선이가 원했던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한반도가 평화로워야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져야 하는 미국을 비롯한 그 어떤 세력과도 우리가 평화의 대결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오늘 미선이, 효순이의 죽음 말고도 기억해야 할 죽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역 청년의 죽음,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 죽음보다 더 어쩌면 고통스러운 우리 청년들의 삶의 문제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정말 하나하나가 다 무거운 과제이지만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그런 십자가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더 힘을 내어서 기어이 이 땅의 평화와 생명이 존중되는 그날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서로 손잡고 나아가자고 그렇게 같이 마음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박석훈 님과 통화 통일을 위해서 쓴 모든 분들 동의해 받고 싶지 바랍니다.